자, 그러면 한편으로 돌아가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y1이 있습니다. 자,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도 나오지만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이를 거리라고 하죠. 그러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와야 짧아요? 그렇죠. 직각으로 와야 짧아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과 똑같다. 이거를 거리 D라고 합니다. 거리는 디스턴스 약자에서 D자를 씁니다. 약자로. 자, 그러면 이 D는 어떤 공식이 있니? 자, 훈준이 알고 있죠? 루트 뭐 분해 볼까요? 맞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문에 자, 분자는 절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 a x1 b y1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더하기 c까지 써주면 돼요. 자, 이 분자는 마치 뭐 한 거야? 점을 직선에 대입했다. 점을 대입했다. 그 다음에 요 분모는 뭐예요? 바로 피타고라스 아니 뭐 피타고라스라고 할게요. 피타고라스 같이 제곱해주면 된다. 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유. 사실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수선의 발 H를 뭐 m과 n이라고 가정을 해준 다음에 수직 조건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 알고 있을까? 수직 조건 써볼까? 이거는 공식이니까 그냥 유도 그냥 이렇다는 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기울기 pH 기울기 뭐예요? pH의 기울기는 m x1부터 할게요. x1 마이너스 m y1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는 뭐죠? a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럼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할 거죠? 그래서 얘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마이너스 서로 그냥 곱해진다고 가정하고 b 곱하기 x1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a 곱하기 y1 마이너스 n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pH 길이를 그럼 구해봐야겠네. pH 길이는 그럼 뭐로 표현이 될까요? 루트 그렇죠. x1 마이너스 n의 제곱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n과 n을 쓰지 않고 만들고 싶거든요. 어떻게 n과 n을 쓰지 않고 만들 수 있을까요? 응? 어디에서? 이 1번에서 뭘로 바꿔줄까? 어떻게 바꿔줄까? 이거를 넘겨서 이렇게 바꿔줄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까? 얘네들을 어떠한 값이라고 하죠. 얘네들도 같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어떤 값 k를 가진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m과 n을 k에 대한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m은 뭐가 돼요? b로 나눠주고요. 자리 바꿔주면은 x1 빼기 b분의 k. n도 마찬가지로 y1 빼기 a분의 k.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온 n과 n을 어디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나와? 그렇죠. x1에서 그걸 또 빼겠대.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이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돼? b분의 k의 제곱. 그러면은 b 이렇게 될까요? b분의 k의 제곱. 그러면 b제곱분의 k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또 어떤 거 이용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까? 우리가 이 점이 사실은 이 직선이 있기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a m 더하기 b n 더하기 c는 원래 0이죠. 근데 m 대신에 내가 이거를 써보면은 어떻게 돼요? a의 x1 선생님 이거 다 제대로 썼는지 한번 볼게. x1 마이너스 b분의 k. 잠시만. x1 맞고 b분의 a.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자, b분의 k. 그 다음에 b 곱하기 y1 마이너스 a분의 k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것들을 다 오른쪽으로 볼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식이 얘네들을 넘기니까 k 곱하기 다 뭐가 나오더라?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나오더라. 요거 이제 잘 통분해 보니까 k의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내가 이것도 통분해 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루트 씌워서 내가 나와주면은 ab분의 k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쓴 k 대신에 뭐 해주면 돼? 얘로 바꿔주면 돼요. 이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거를 저쪽으로 넘어가서 나눠주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유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식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자, 이거 역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b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ax1 by1 더하기 c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인 거예요. 약분 됐어 얘네들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루트 하나씩만 약분되니까 얘네 둘이 약분이 돼서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pH 길이. 그치? 뭐 따지고 보면은 세 개를 이용하는 거네. 부직 조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한 관계식. 그래서 pH 길이를 m과 n이 아니라 x1과 y1으로 표현이 가능했다. k는 그것을 이용한 도구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유도를 하지는 않고요. 결국에 우리가 원에서도 중요한데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얘가 이 선 위에 있다랑 얘랑 기울기가 어떤 관계에 있다,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뭐 접선도 구할 수 있고 풀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원리가 그래서 접선에서 나와요. 원과 접선. 오늘은 안 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재. 되게 다 해보시고요. 자, 필수 1번 쌤이 문제 쓰겠습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2번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의 수직이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수직 조건 얘기했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가 0이구나 써주면 되죠. 그럼 그런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숫자는 서로 바꿔주면 돼. 바로 나는 그 3, 4 보니까 얘는 4x 더하기 4y로 써주면 되겠다. 근데 얘네 둘이랑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부호는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y쪽에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는 알아 몰라. 수직 조건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면은 얘랑 0,0을 대입한 거리 d가 1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럼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 공식 써주면은 자, 예준이 여기는 몇 제곱 더하기 몇 제곱이겠어요? 4제곱 더하기 3제곱. 그렇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야, 여기는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일까요? 그렇죠. 0이 되죠? 0 빼기 0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 3 피타고라스니까 그냥 5고요. 절대값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게 몇이래? 거리가 1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k가 하나가 아니야. 몇 개 있다? 2개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2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4x 빼기 3y 플러스 5는 0이랑 4x 빼기 3y 마이너스 5는 0으로 2개 나와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항상 2가지가 나오는구나. 자, 그림으로 한번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그럼 무슨 상황이야? 3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요 놈은 기울기가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얘에서 수직인 직선은 요런 모양 나올 텐데 원점과의 거리가 1이 되도록 하래. 근데 요런 식으로 원점과의 거리가 1일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원점과의 거리가 1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선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온다? 위아래 2가지가 나온다. 요때가 플러스 5일 때고요. 요때가 마이너스 5일 때예요. 아마. 그렇죠. 플러스 5일 때는 절편이 양수니까. 그래서 2가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 자, 1-3번 해볼까요? 맨 밑에 1-3번 4 플러스 2k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8 1
자, 답이 루트가 나옵니다. 자, 형준이 몇 나왔어요? 그렇죠. 루트 13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 형태를 보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한 항전식으로 나타내주면은 2x 빼기 y 그다음에 빼기 4랑 상수항 4x 더하기 3y 빼기 18 이 동시에 0이 돼야 항등식을 만족을 시키겠죠? 그래서 얘는 그 정점을 지나면 되니까 교점만 구해주면 돼요. 우리가 얘 2배에서 빼줄게요. 그러면은 몇 나와요? 5y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은요. y가 2가 나옵니다. y가 2면은 x는 3이겠죠. 아, 이 정점 P는 몇 콤마면? 3,2. 그러면 3,2랑 3x 플러스 2y는 0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d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3, 2를 3, 3, 2, 2, 9 더하기 4는 13 루트 13분의 절대값 13인데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13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거리는 당연히 양수만 나와야 돼요. 하지만 미지수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올 수 있다. 그냥 계산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응용을 해서 아니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풀기로 했잖아.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할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내가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만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네. 맞아요. 이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지 않아, 한 점에서 만나, 그럼 걔네들은 거리가 있어 없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는 몇이에요? 0이. 왜 0이죠? 가장 짧은 거리는 이 점에서 일치하니까. 그리고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한 관계라면은 애초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거리는 0이어서 그 경우는 없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만 풀 수 있어요. 그럼 평행하다는 거는 요 평행한 직선도 ax 플러스 by 플러스 상수항만 다른 c 프라임은 0권이 될 텐데,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몇이냐? 그러면 그때 d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아. 피타고라스 분자만 바뀌어요. 분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유준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우리가 여기 있는 점 x1, y1에서 대입을 했었잖아요. 이 직선에다가. 그치? 그러면은 이 x1, y1은 원래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값이죠. 방정식의 해죠. 근데 여기 있는 좌표를 여기다가 싹 대입을 했네? 그러면은 원래 뭐야? 아니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ax1 더하기 by1은 마이너스 10'이었잖아. 그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싹 대입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이게 뭐가 나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나오겠죠. 지금 봐봐. 점지 거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잖아. 이거 두 개가 얘예요. 그럼 마지막만 다른 c야. 그래서 마치 뭐가 되는 거냐면 c에서 c 프라임 뱅커만 나옵니다. 상수항만 빠져요. 상수항. 이게 바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자, 얘는 뭐다? 상수항의 차를 피타고라스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더 쉽다. 더 쉬워요. 자, 유제 필수 2번으로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거리가 2 루트 5인 k 값을 구하시오. 자,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직직거를 풀어볼 건데 똑같아. d는 피타고라스 루트 4 더하기니까 5분의 여기서 했을 절대값은 어차피 둘이 평행하니까 여기 상수항에서 여기 상수항을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k 플러스 1 절대값이 되겠죠? 그 거리가 2 루트 5가 되도록 하래. 양변 루트로 곱해주면은 그게 10이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 절대값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내가 해주면은 플러스 10일 때는 9가 나오고 마이너스 10일 때는 마이너스 11이 나오겠네. 그래서 k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점을 대입하냐? 상수항의 차로 구하냐?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봅시다. 2-3번. 이거 조금 쉬우면은 다음번 대수 나갈 때 첫 교재를 살짝 한 단계 더 올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평행하다고 했어요. 지하 A는 일단 몇 나왔어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랑 얘는 상수항이 실제로 마이너스 4랑 2일까요? 지금 쌤이 이렇게 놓은 거는 A, B가 진짜 똑같을 때 상수항을 빼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A, B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아니야. 기울기는 같지. 근데 상수항은 다릅니다. 그걸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얘를 1차 함수로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야? Y는 2x 플러스 2. 그럼 2가 상수항 맞죠? 근데 얘는 3y는 6x 플러스 4잖아. 맞아? 그러면 4가 상수항이야? 아니죠? 왜? y 앞에 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 놈의 실제 상수항은 몇이 되었을까요? 3분의 4였겠죠? 그지?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상수항을 우리가 조금 더 변경을 해줘야 되네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쌤처럼 1차 함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냥 2에서 3분의 4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D는 몇 나와요? Y의 개수 1이고 X의 개수 2니까 루트 5분의
2 빼기 3분의 4는 3분의 2죠. 절대가 안 씌울게요. 그래서 루트 5를 곱해주시면은 3 곱하기 5니까 15분의 2루트 5 루트 5 그렇게 나오고요. 내가 1차 함수로 안 나타내고 여기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 이번에 우리 나누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곱해줘요. 개수를 맞춰줘요. 너 마이너스 3배 해주면 이거 되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마이너스 6, 3 개수가 맞아졌어요. 내가 그래서 이때는 상수항을 얘랑 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과 직선 거리 공식으로 볼게요. 자, 이때는 그럼 어떤 숫자가 달라지냐면은 여기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아니에요. x는 개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6. y는 개수가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분자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의 차? 이렇게.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봐봐. 이거 지금 3의 배수잖아, 둘 다. 3 밖으로 나와.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 그럼 똑같은 값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2-3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다? 우리가 평행한 거는 구했지만 실제 상수항은 다를 수 있음에 주의. 그래서 상수항을 구할 때 뭐 하자? 개수를 같게 하자.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6만 구해서 뭐 마이너스 4랑 2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계산 실수를 좀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거는 이제 뭘 쓸 수 있냐면은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지금 문제 바로 세 점이 주어졌어요. 3,5 1,1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에 뭐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ABC라고 하자. 당연히 직각삼각형 아닐 거고, 그럼 내가 밑변으로 할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밑변에 대해서 높이로 할 하나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뭘 구해줘야 돼? 밑변의 길이 L 하나 구해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 하나 구해주면 돼요. 근데 누구를 L로 잡을 거냐, 누구를 D로 잡을 거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아요. 기울기가 간단한 거. 뭐 예를 들어 얘랑 얘를 하면은 5분의 2 막 그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좀 싫어요, 숫자가. 얘랑 얘를 해주면 3 빼기 2분의 4니까 2죠. 그게 좀 더 쉽죠. 그러면 우리는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씁니다. A, B 직선의 방정식, 저기부터 쓸 거야? 아니, 직선만 씁시다. Y는 2, 그 다음에 1,1 그러면 2x 마이너스 1 이건 1차 함수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뭘로 바꿔줘야 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꿔줬어요. 됐죠? 자, L의 길이 아직 안 구했어요. 그럼 A, B의 길이는 몇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2랑 4니까 루트면 2루트 5.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D 구해줘야 돼.
나머지 한 점을 뭘로? 높이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거리 D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D는 몇이에요? 2랑 1이니까 루트 5분의 6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12에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루트 5분의 12입니다. 이거는 유리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여기 루트 있잖아. 그지? 밑변의 길이 높이 그리고 삼각형은 뭐까지 곱해줘야 된다? 잊지 말고. 그렇지. 2분의 1이 있죠? 그래서 루트 5가 서로 약분이 되고요. 2가 약분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 돼요? 12가 됩니다. 그죠? 근데 밑에 있는 문제풀이 봐봐. 얘는 왜 분모가 루트 29 나왔어? 필수 예제 3번의 그 풀이 과정을 보면은 누구를 잡았대요? 이 사람은 BC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쌤이 말한 그거지. 얘 5분의 2. 그지? 그래서 숫자가 좀 커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봐.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가 계산하기는 편하겠죠. 그건 이제 눈치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그냥 A, B 기준으로 하고 C를 대입을 한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놔도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는 3-2번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C는 몇 콤마 2인지 몰라요. 근데 넓이가 9가 되도록 하는 A를 모두 구해주면 됩니다. 현준이 몇 나왔어요? 나는 일을 안 했는데. 나는 일을 안 했는데 답은 맞았네요. 그래요?
C가 몇 나왔어요? 5? 알았어요. 5 나왔고요. 예준이 구했어? 저도 올라갔어. 5 나왔어요? 응. 자,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C는 내가 직선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밑변의 길이 잡을 때는 아는 점, 쉬운 점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A, B 직선의 방식을 먼저 구해주시면은 Y는 4 빼기 2, 2, 5 빼기 1은 4, 2 x-2 더하기 1이니까 2x 3, 즉 직선의 방식은 2x 빼기 y 빼기 3은 0. 그 다음에 3분의 ab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3분의 ab의 길이는 2, 4니까 또 2루트 5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a,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건데 d를 구해보니까 너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2a 빼기 2 빼기 3 2a 빼기 5에 절대값 없어지면 안 돼요. 그 값이 누구랑 곱해서 밑변의 길이 2루트 5랑 누구랑 삼각형 2분의 1이랑 곱해서 몇이 되도록 9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가 루트 사라지고 2도 사라져요. 그럼 절대값이 9네요. 그럼 절대값 풀어주면 뭐예요? 2a 말소가 8마 9죠. 2a는 5 8마 9죠. a는 몇이에요? 5 더하기 9 14를 일어나주면은 7 5 빼기 9 일어나주면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답은 우리 더해서 5입니다. 됐죠? 이거는 또 팁인데요. 우리가 절대값으로 나오는 두 근의 합은요 항상 얘랑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가 돼요. 그러면은 2a가 5, 2a가 5 그거 두 개 더하니까 그냥 2a는 5였다 이렇게 그냥 보여주셔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나중에 상쇄가 돼요. 한만 그래요. 한만 곱은 당연히 직접 보여줘야 되고. 됐죠? 자, 마지막 4번 직선에서 좀 어려운 유형이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각의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분선과는 다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풀어야 돼요. 각의 이등분선. 자, 첫 번째 직선 L1과 두 번째 직선 L2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각의 이등분선을 내가 작도를 해볼게요. 어떻게 작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실제로 막 1학년 2학기처럼 작도하겠다는 건 아니야. 내가 이미 한 점을 잡았어. 그런데 우연하게도 뭐가 같으면 얘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각을 이등분했다는 거는 이상적으로 이 각을 정확하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이 점 P를 지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뭘까요? 합동입니다. 자, 이거 점 쓸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삼각형 APB와 삼각형 APC는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죠? 각 공통. 그죠? ASA 합동은 써도 되고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다른 걸로 써도 돼요. 그럼 결론이 뭐야? 아,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 P를 잡으면은 항상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나머지 선분의 길이가 같네요. 누구랑 같아요? 뭐 AB랑 AC도 같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PB랑 PC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써야 돼요. PB
T랑 PC가 도대체 뭔데? T, B는 바로 P에서 어디까지 거리? L1까지 거리랑 P에서 L2까지 거리가 같도록만 해주면은 그 P는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다. L1, L2를 이등분한다.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적었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4번. 문제만 쓰고 풀이는 오른쪽에다 해야겠다. 3x 플러스 y 빼기 6은 0이라? (2x) 플러스 6y 빼기 3은 0. 각의 이등분선을 모두 구하죠. 자, 근데 각의 이등분선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있냐면은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쌤이 이렇게 표현한 예각도 있지만 반대각 둔각도 있죠. 내가 둔각도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사실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거는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P를 x, y라고 가정하자. 자, 요때는 요거 x, y 썼으니까 헷갈려? x1, y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한다? 이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L1 거리를 D1이라고 가정하고요.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L2까지 거리는 D2라고 가정했을 때 D1과 D2를 각각 구해주면 돼요. 자, D1은 뭐가 돼요? 루트 몇? 10이죠. 그럼 분자는 뭐냐면은 x, y를 쓰래. 노란색 x, y를 써주면 돼요. 절대가 붙여주시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됐어요? 얘는 그래서 0은 아닙니다. 다른 x, y예요. 아, 요렇게 되고요. D2는 어떻게 돼요? 2, 6이니까 그렇죠. 얘는 2루트 10이 나올 거고 분자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다른 x, y겠지만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을 이제 내가 풀어주면 된다. 두 번째, 이제 강령식 풀자. 그러면 여기도 루트 10이고요. 여기는 2루트 10이니까 내가 양변에 2루트 10을 곱해볼까? 그지? 양변에 2루트 10.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사실 2 곱하는 거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 6x 더하기 2y 마이너스 12는 절대값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절대값 방정식 푸는 방법.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이거 해는 뭐예요? 이거 해 뭐예요? x가 풀마 y예요. 이거의 해도 뭐예요? 아니 반대로 썼어. 이거의 해도 뭐예요? x가 풀마 y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풀마 y 해도 다 나와요. 그러면 내가 뭐 해주면 된다는 거야? 하나의 절대값은 그냥 지워주시고 여기만 풀마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가 하나는 그냥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얘 어차피 왼쪽으로 이항을 할 거잖아. 그래서 얘를 빼주면 돼요. 둘을 빼버리면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니까 빼기 9는 0이라는 첫 번째 방정식이 나오고요. 얘는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8x 플러스 8y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저거 두 개예요. 됐죠? 가계이등분선은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풀어보면은 항상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와서 요놈의 해는 어차피 이항할 거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주면 돼요. 두 방정식. 이해됐어요? 자, 계산을 한번 직접 해봅시다. 요거는 4-2 1번에서 풀어봅시다. 4-1번에 두 개를 직접 구해보세요. 3x 빼기 y 빼기 1은 0 x 빼기 3y 빼기 6은 0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게 바로 가계이등분선이에요. 지하 구했어요? 네. 하나 말해보면 하나 뭐 나와요? 네, 2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하나 나왔고요. 예준이 나머지 하나는 뭐 나와요?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7은 0. 그렇죠.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내가 이제 그냥 절대값은 절대값 더해주고 빼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은 얘네들의 개수가 같지? 그냥 바로 뭐해? 얘로 넘어가는 거야. 이 절대값이 이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덧셈과 뺄셈을 해주시면 돼요. 덧셈 해주시면은 2x 더했으면 왜 2x 나와? 4x 마이너스 4y 빼기 7은 0 나오고요. 뺄셈 해주시면은 2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나와요. 와,
10초 만에 풀어버리네. 그치? 너무 쉽. 너무 쉽죠 이제. 왜 그래? 얘랑 차이점은 얘는 개수가 달랐어요. 왜? 3, 1, 2, 6이면은 얘는 루트 10이고 얘는 2루트 10이잖아. 그럼 누군가 하나는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럼 얘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어? 이거 안 하고? 아, 너 개수가 안 맞아? 그럼 얘도 6, 2로 맞춰주면 개수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해요. 그럼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요. 그러면 4 그죠? 그것도 쉽네. 원리가 이렇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만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가계이등분선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 수직이등분선보다 훨씬 풀기 쉽다. 됐죠? 그래서 더 샌벨쌤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4문제 풀어보고요. 유형편 넘어가서 좀 풀다가 나머지 시간 나오면은 쌤이랑 프린트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2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9번. 마지막으로 12번 269, 12 풀어봅시다. 자, 9번 원점과 직선 x-y-3 플러스 k의 x 플러스 y는 0 사이 거리를 fk라고 하자. 네,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fk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값도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까? 자, 이게 무슨 직선일까요? 무슨 직선일까요? 바로 x-y-3은 0과 x 플러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 식의 형태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점이 몇 콤마 몇인데 일단 구해볼 거예요. 어긋나니까 보기 싫다. 자, 둘이 더해서 2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2분의 3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k 값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은 4, 4분면이네. 자, 원점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이 가질 수 있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만약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놈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고작 어디예요? 요 거리예요. 그렇죠? 네, 주황색으로 표시해줄게요. 야, 이거 짧죠? 그치? 이것보다 내가 더 길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기울기를 좀 더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요렇게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후선의 발 내려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요?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에요.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그려진 주황색 선들은 빨간색 선보다 길어 짧아?
항상 얘를 포함하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내가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빗변이란 소리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된 주황색 길이보다는 항상 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결국 뭐 외워주면 되냐면은 얘가 바로 거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직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바로 기울기가 많이 쓰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런 직선을 그릴 수 있었으면은 우리는 그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바로 뭘로 바뀌냐면은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일 때가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점과. 따라서 이 거리는 몇이에요? 2분의 3루트 2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해주면 됩니다. 12번 유준이는 됐어요? 12번 풀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심이라는 거는 내가 가계이등분선이고 외심이라는 거는 뭐다? 수직이등분선이다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까지 해주고. 자, 그러면 개념 부분 덮으시고요. 이제 유형편 같이 풀어보고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유형편 악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 남으니까 저거 직선의 방정식 RT 보고 그 다음에 쌤이 프린트 나갈게요. 자, 유형편 보시면은 몇 쪽이에요? 16쪽이죠? 자, 16쪽에 1번 간단한 계산, 그 다음에 7번, 13번, 16번 네 문제 하시면 됩니다. 유형 4개여서 1번, 7번, 13번, 16번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이 20m인 도로가 있고요. B는 40m 있습니다. A 지점에 있는 사람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B 지점에 있는 가로등을 위해서 움직일 때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A를 뭐라고 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차로의 오른쪽 아래를 원점으로 둡시다. 왜? 그래야 A는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0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빌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등은 여기 도로 위에 40m인 지점에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0,2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는 지금 가려졌단 말이야. 4사분면은 지금 안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럼 얘가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바로 OB를 잇는 직선의 위치까지는 나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편하겠어? A에서 O로 가는 것보단 당연히 가장 짧은 거리니까 수직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라는 거구나. 그럼 O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40,20을 지나니까 y는 2분의 1x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주면은 분수는 다 곱해주시고 2 곱한 다음에 y를 넘겨주면 x-2y는 0. 그 다음에 a의 위치는 0, 마이너스 20. 그래서 나오는 d는 1, 2니까 루트 5분의 0, 20이니까 40. 그래서 5로 나눠주면은 8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8.5m입니다. 어디서 계산 실수했는지 틀린 사람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건 직선 긋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직관적으로 이거 그냥 쭉 가면 되겠네가 아닙니다. 수직으로 가야 돼요.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다른 거 없죠? 유형표 좀만 더 뒤로 넘기면 바로 또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우리 금요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좀 하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복습이랑 직선의 방정식 복습이랑 그렇게 해봅시다. 이차 방정식 풀면은 A는 1이 나오겠죠. 2A 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10은 0 나와요. 이제 부호 요거 잘 보세요. 이거 다 빼주면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3 나옵니다. 알겠죠? 자, 유형 2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12번 보시면은 A는 3,3, B는 5,1이에요. 자,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X축은 P, Y축은 Q. 이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건 했었죠?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떤 상황인지 그냥 생각 한번 해볼까? 자, 3,3이 있었고요. 5,1이 있었어요.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이어야 돼? 우리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원래는 어떻게 나왔어요? X축 위에 있는 점은 몇 콤마 몇? A 콤마 0이라 가정하자. 그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A로 구하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0 콤마 B라고 가정을 해서 또 방정식에서 구하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똑똑하게 해볼게. 결국 A, B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는 자, 만약에 X축하고 Y축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은 어디 있으면은 AB랑 거리가 서로 같아요? 중점이죠. 그쵸? 중점에서 조금 떨어진 점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P가 PA랑 PB가 같다고 하면은 이 점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렇지? 내가 이등변 삼각형만 만족시키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예요? A, B 밑변을 뭐 한다? 수직 2등분을 한다. 그러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문장으로 바꿔주면은 A, B의 수직 2등분선 이라가 됩니다. A, B의 수직 2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였어요. 그러면 그걸로 봅시다. 이 A, B의 중점은 몇이었어요? 4,2였죠?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1이 되죠? 그래서 이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4 더하기 2, 즉 x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이 y는 x 마이너스 2의 x 절편 y 절편이 바로 PQ였어요. 문제 많이 쉬워졌죠?
방정식 안 풀어도 되잖아. 그지? 자, x절편은 2니까 p는 2,0이고요. y절편은 x에다 0 넣으면은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한 p점과 q점의 길이를 구하시오니까 2랑 마이너스 2면은 식까지 있는 삼각형에 의해서 루트 2만 구해주면 되겠죠. 2 루트 2다. 그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을 좀 접목시키면 됩니다. 이거 복습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 쌤이랑 다 같이 할 거니까 요거는 딱히 숙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자, 천천히 적어주시고요. 15번도 보겠습니다. 15번은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인데요. 우리가 선분의 길이의 합을 최소값 구하는 거는 개념 유형에서 안 했어요. 유형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네. 1,4랑 5,2와 x축 위 움직이는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자, 예준아 이거 문제 있었니? 혹시? 유형 중에? 유형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1,4, 5,2 있습니다. x가 p가 어디 있어야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될까? 그렇죠. 자,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얘를 하나를 대칭을 시켜줘요. A를 대칭시켜도 되는데 가까운 쪽을 대칭시켜줘요. B'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PB의 길이랑 PB'의 길이는 서로 같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나는 PA 더하기 P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PA 더하기 PB' 이 두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 두 선분의 길이는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그냥 A에서 B' 가는 길이보다 반드시 길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다. 그럼 내가 이제 좌표만 보여주면 되겠네. B'은 얘를 x축으로 대칭시켰으니까 y좌표만 마이너스 돼서 5, 마이너스 얘는 5,4여서 5 빼기 1은 4, 4 빼기 마이너스 2는 6, 4랑 6이네요. 4랑 6은 몇이에요?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4 더하기 9는? 그렇죠. 약분해서 바로 갈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칭시키기. 대칭은 삼각부등식 이용한다.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그냥 포인트만 잡아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쌤이 이렇게 밑줄 친 거 있잖아. 밑줄을 직접 치시고 화살표로 얘는 얘예요, 얘는 얘예요 이렇게 그냥 써주세요. 프린트에다가. 자, 유형 4번은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사실 우리는 외분점은 배운 적이 없죠. 외분점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쨌든 18, 19, 20에는 외분점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18번 볼게요. 내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마이너스 1,3 B 3,5가 있어요. AB의 연장선 위에 얘는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했어요. 모르겠다. EAC 3BC가 되도록 하는 C점의 좌표 합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자? AB 선분 그냥 그려주시고 연장을 할 거야. 길이 구할 거야.
A씨가 3이면 B씨는 2야. 아, A씨가 더 길어 B씨보다. 그러니까 A 쪽에 가까운 C가 아니라 A 쪽에 가장 먼 C가 돼야 되고요.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길이는 1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배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C예요.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시점을 구할 때 원래는 외분점이라고 공식이 있는데 그거 안 배우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치? 목적을 바꿔서 A랑 C의 무슨 점이 B점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A, C의 1대2 내분점. 그래서 우리는 C는 요 좌표를 쓰기로 했어요. A, C의 내분점 공식은 1 더하기 2분의 C는 1, A, 2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Y좌표도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은 B 그 다음에 2는 C니까 여기 2는 C, 2는 A니까 3 얘가 3,5다 그래서 3 곱해서 9, 2 더해서 A는 11 3 곱해서 15, 6 빼서 B는 9 답은 더해서 20이 되겠죠. 그지?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랑. 넘어가시고. 자, 유형 5번도 했어요. 유형 5번은 조금 그냥 쉬운 문제니까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1-24번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심의 좌표랑 무게 중심의 좌표가 주어질 때 꼭 시점 A 좌표를 구하시오. 그냥 삼각형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변 BC의 중점의 좌표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요 원래? 그쵸, 중선 위에 있죠. 중선 위에 2대1로 내분하는 점 중 G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1,2였대요. 이때 A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죠? 그럼 나는 외분점 공식 안 쓰고 그냥 뭘 써주는데 G는 AM을 2대1 내분 그죠? 똑같이 써요. 2 더하기 1분의 2는 M 마이너스 4 1은 A 2 더하기 1분의 2는 3 6 1은 B 마이너스 1,2다 그지? 그래서 3 곱해서 마이너스 3 4 더해서 A는 1 3 곱해서 6 6 빼서 0 1,0이구나. 그죠? 이거 무게중심이라고 뭐 다를 게 있다? 없다. 그냥 무슨 성질만 알면 돼? 중선 위에 있다. 2대1이다. 그죠? 자, 넘겨서 유형 6번 중선 정리예요. 중선 정리와 각이 이등분 성질인데 27번은 중선 정리입니다. 우리 BM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공식이 뭐였죠? BM 제곱 더하기 1루트 3의 제곱이 8제곱 더하기 4제곱. 그렇죠. 우리가 그거 먼저 말해야 돼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B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 를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테두리 8, 4는 BM은 몰라 X제곱 AM은 2루트 3의 제곱 12 이걸 만족시키는 X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지? X제곱이 몇 나올까? 자, 88에 64, 16이니까 80 나오네요? 2 나눠주죠? 40이죠? 7 빼주죠? X제곱은 28 X는 몇 루트면? 2루트 7 그렇지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28번이에요. 밑에 있는. 그럼 가계이등분선은 어떤 공식이 있었죠? 거리가 뭔가 B가 성립을 했습니다.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 AB 대 AC는 EB 대 BC. 그렇죠. 요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주어진 거 살펴봅시다. B는 2,0, C는 -4,3, D는 0,1이었대요. 2, 0, C는 -4,3, D는 0, 1. 이렇게 놓고 보니까 BD 대 CD의 길이가 몇 대 몇인 것 같아? BD 길이 몇이에요? 2제곱, 1제곱? 그죠? CD의 길이 몇이에요? 4, 2 제곱? 1제곱.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대 2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1대 2라는 거는 우리가 미지수 넣어도 되잖아. 그냥 이거 x라고 놔. 이거 2x라고 놔. 그리고 피타고라스 써봐. 요놈의 제곱 빼서 요놈의 제곱 빼주면은 요놈의 제곱이네. 4x 제곱에서 x 제곱을 빼주면은 이건 둘이 더해서 3루트 5죠. 3루트 5 제곱해주니까 45. 3x 제곱이 45, x 제곱은 15. 자, 우리는 AC를 구하래요. 지금 AB를 구했네. 일단 AB는 루트 15. 그럼 빗변의 길이는 2루트 15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가계이등분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자취의 방정식이었죠.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그 구하려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30번. 네, 30번은 참 쉬워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점이니까. 무슨 이등분선? 수직.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 이것만 적어주시고 31번은 좀 달라. 점과 점이 아니라 점과 직선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야. 자, y는 x 마이너스 어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 q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나는 PQ의 중점을 찍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절반에 있겠죠. q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PQ의 중점 찍으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q가 다시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PQ의 중점을 찍으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내가 이 연두색 점이 이어주면은 q를 이은 직선 L과 항상 뭐가 될까요? 평행선. 그지? 왜? 우리가 이 큰 삼각형 놓고 보면은 평행하잖아. 1대1, 1대1, 1대1 길이 같으면은 무조건 이 변들은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직선은 얘랑 평행하네. 얼마만큼 평행할까? 바로 P점을 지나고 또 평행한 직선을 알고 있으면 얘와 얘의 정확한 중점이에요. 그래서 쌤이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야. 자체 방식 안 하고 우리가 직선을 했잖아. 그지? 자, L은 뭐였어? Y는 X-1이었죠?
그러면 P를 지나는 직선 L'은 Y는 뭘까요? 평행해 X. 자,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1,2를 지나려면은 플러스 몇이 돼야 돼요? 1. 생각해봐. Y는 X 플러스 1과 Y는 X만 있었어. 그 중간은 Y는 뭘까요? X예요. 그죠? 그러면 끝났어요. 얘는 Y는 X. 그지? 이러면 내가 계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쉽죠?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많은 것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 괜찮아. 그러면은 x, y 두고 해주면 돼요. 32번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쌤이 좀 복습을 했는데 원래는 시간 조금 더 남았으면은 직선의 방식도 유형을 했을 텐데 그거까지 하면은 조금 많아지니까 자, 여러분 숙제는 우리 50분에 끝나요, 방학 때. 오늘 1월 12일 개념 어디까지죠? 아, 쌤이 페이지를 봐야 돼. 50까지. 그렇죠. 개념 50페이지 유형 해볼게요. 유형은 18페이지. 그 다음에 오답노트는 이제 안 쓸게. 오답노트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프린트는 평면좌표 48번까지 직선의 방식 말고 평면좌표라고 쓰세요. 이거 쌤은 금요일날 보니까 여러분 숙제할 시간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프린트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1월 16일까지.